로봇이 더 이상 로봇으로 불리지 않고 가전제품처럼 그냥 우리 생활 속으로 녹아든 어떤 제품이 될 때 비로소 저희 제품이 완성된다. 그래서 로봇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게 됐고, 기존에는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전체 프로젝트의 한 80% 정도를 차지했다면 저희는 그 커스터마이징을 10% 정도의 노력으로 빠르고 싸게 완성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운 거거든요. 시장이 이제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작년부터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는 도구공간 대표 김진효입니다. 도구공간은 두 가지 의미로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의미하는 도구와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기술을 담고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는 의미, 그리고 공간의 한자어 중에 뛰어난 기능을 수행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로 어떤 문화를 바꾸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도구공간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게 목표이자 방향이었고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들을 했잖아요. 내가 만드는 것들의 기술이, 내가 만드는 제품들이 이런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직업들이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더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했던 게 저희가 풀고자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게 로봇이고 자율주행이었기 때문에 그 수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었고요. 서비스가 이제 한 축인 거고 제품이 한 축인 거고, 그 서비스 이름이 오픈 초이스입니다. 처음에는 오픈 초이스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세요? 라는 걸로 처음엔 접근을 했던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드리고, 자율주행 로봇 혹은 서빙 로봇 혹은 물류용, 순찰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다 보니 이제 이거는 제품으로 써도 되겠다 하는 것들이 라인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제품이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DNA는 새로운 무언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술들, 아이디어들을 담는, 그게 이제 오픈 초이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브제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이 있고요. 이 플랫폼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구현해서 얹으면 새로운 로봇들이 됩니다. 그래서 로브제에 순찰 기능을 얹은 코르소, 방역 기능을 얹은 캠피언, 또 야외용 순찰 로봇으로 만들어진 페트로버, 물류센터용 캐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 고민한 거는 맞고요. 워낙에는 엔지니어들이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알고 자율주행 혹은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 이 로봇을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로봇을 원하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시장에서 혹은 대중들에게서 그런 솔루션을 얻어야겠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려면 굉장히 다양한 니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된 로봇이 필요했고, 그 공통된 로봇으로 만든 게 이제 로봇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로봇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개발되어 오고 로봇을 제공해주는 곳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봇을 막상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는 게 이 로봇이 확산되지 못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공통적으로 원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접근 방법이었다면, 저희가 접근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니즈들, 예를 들어서 이 로봇으로 나는 강아지한테 어떤 먹이를 날라주는 로봇으로 쓰고 싶다, 나는 청소 로봇으로 쓰고 싶다, 방역을 하고 싶다, 순찰을 하고 싶다 하는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을 다 만족시켜주자. 대신에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끔 하자라는 게 저희의 접근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로봇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게 됐고, 이 플랫폼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기존에는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어떤 비용이나 시간이 전체 프로젝트의 한 80% 정도를 차지했다면 저희는 그 커스터마이징을 10% 정도의 노력으로 빠르고 싸게 완성할 수 있게끔 이제 전략을 세운 거거든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로봇,
이라는 설명으로 좀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의 어떤 의도나 주변 환경이 어떻다라는 거를 되게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로봇이 자율주행이 되는 모드가 있고 사람이 조종하고 사람이 개입하는 모드가 있고 이게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기술들이었어요. 근데 로봇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율주행 기술이랑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원격 제어 기술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로봇이 다니고 있더라도 사람이 이쪽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 영상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주 적절하게 어떤 모드 변화 없이 개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로봇이 주행하게끔 만든 게 이제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쓰기 위해서 앞단과 뒷단에 사람의 개입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충전을 하거나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끌어다가 실내에서 충전을 하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율주행 로봇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하는 게 현실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완성형 완전 자율주행 컨셉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가 야외용 로봇을 만들 때는 야외 로봇 집을 따로 만들어줘서 이 집에서 자동으로 충전을 하고 있다가 자동문이 열리고 로봇이 쭉 순찰을 돌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동으로 도킹이 되고 자동문이 닫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쉬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완성형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굉장히 조기에 잘 풀어냈고요. 세계에서 최초로 완성형 완전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을 만들어서 지금 전주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냐면요. 사람이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침범하고 싶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운전이 재미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영역까지를 침범하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은 또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커버해야 되는 거는 그 안전을 보장하는 것까지라고 저희는 상상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전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완전 자율주행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로봇이라는 것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풀리 오토메이트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생각은 좀 다르고요. 저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을 로봇이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들은 SK텔레콤, KT, LG U+, 3사와 모두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순찰 로봇 그리고 방역 로봇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통신사에서 고객사를 발굴해서 적용하려는 이런 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이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 여기에는 콘크리트 미장하는 로봇이나 청소 로봇이 포함이 되고 이런 로봇들을 공동 개발을 하거나 실제 POC를 진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CJ 대한통운, 한화기계 이런 곳들에서 완전히 로봇 자체에 접근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아서 현장에 저희 로봇을 가져다가 활용하려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시에 총 6대의 로봇이 도입이 돼서 야외에서 24시간 순찰 도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질을 측정을 하고 화재를 감시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누워 있는지까지 판단하는 이런 순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기질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월간, 연간 이런 분석들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할 수 있게끔 솔루션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보는 이제 시장은 그냥 로봇 시장이라기보다는 로봇이 결국에는 어떤 산업 분야에 어떤 것들을 대체해 나가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찰이면 순찰, 방역이면 방역 시장 전체를 보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시장 규모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이 시장이 열리려면 굉장히 언제쯤 열리겠어라는 상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2025년에나 열릴까, 2030년에나 열릴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만 되면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연구실 수준에서는 거의 완성이 됐는데 실제 제품으로 내보내기 위한 마지막 이 완성도, 그리고 이 로봇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앞단과 뒷단에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한 것들을 자동화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 이 시기는 뭐 바로라도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기술을 준비해왔던 거고요. 시장이 이제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작년부터 시장에서 로봇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서빙 로봇 시장이 그렇고 물류 로봇 시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순찰 로봇, 방역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생 분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100% 열린 시기는 아니고 덕분에 저희가 굉장히 조기에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많이 잡았어요. 로봇을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뭐 공원녹지법 이런 것들에 로봇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야외에서 로봇을 운영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이용을 해서 허가를 받고 로봇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실증 특례를 통해서 운영한 이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더 많은 환경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로봇을 환경에서 돌려보지 않고 이 로봇에 어떤 법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제화에도 더 가속이 붙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풀고자 했던 게 사람이 하기 싫어하거나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들을 대체하는 로봇인 거거든요. 순찰이나 방역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로봇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로봇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장이나 그 환경에서 사람이 역할이 더 커지고 일자리의 퀄리티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목표이고요. 저희가 이런 새로운 시장,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들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로봇이 언제까지나 로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로봇이 더 이상 로봇으로 불리지 않고 가전제품처럼 그냥 우리 생활 속으로 녹아든 어떤 제품이 될 때 비로소 저희 제품이 완성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로봇 회사이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겁먹들지 말자라는 게 큰 어떤 인식이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로봇이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내가 원하는 로봇을 쉽게 커스터마이징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는 10년 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됐을 때 누구든지 도구공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이 로봇 도구공간에서 만든 로봇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리고 저희 로봇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도공간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